자, 44번. 다음은 CH5로 이루어진 물질 X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장치 보니까 뭐야 또? 우리 성분분석 장치죠. 자, 이때 보니까 그림과 같은 장치에 X 3.0g을 넣고 완전 연소시켰더니 A관에 증가한 질량과 B관에 증가한 질량의 비가 9대 22였다. 그러면은 각각의 증가한 질량을 뭐라고 넣자? A관은 9A, 그리고 B관에 증가한 질량은 22A 이렇게 하나 되겠죠. 자, 그때 내용을 봤더니 A관은 염화칼슘 CaCl2가 있으니까 뭐다? 얘는 H2O를 흡수한 양이 9A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B관은 수산화 나트륨 NaOH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는 CO2를 흡수했거나 즉 증가한 질량 자체가 CO2의 흡수량이 되겠다. 자, 이때 자료 2를 보니까 X 3.0g을 완전 연소시킬 때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을 줬네. 즉 들어간 건조한 산소의 양이 몇이 된다? 3.2g이다. 이렇게 놓은 거죠.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가열 장치를 기준으로 넣어준 것들, 우리 X라는 시료 넣어주고 산소 3.2g 넣었죠. 즉 넣어준 것의 양이 뭐랑 같아야 된다? 빠져나간 것들 H2O와 CO2의 양과 같아야 됐다. 이렇게 수직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들어간 것 3.2 플러스 3.0이 뭐랑 같아야 된다? 빠져나간 것 H2O 질량 9A라 그랬죠. 플러스 CO2의 질량 22A. 계산하면 6.2 equal 31A가 되겠고, A는 뭐가 돼요? A는 계산하면 0.2 나오겠네. 자, A가 0.2면 H2O하고 CO2의 질량 정확히 구할 수 있다. 자, 0.2 곱해주면 1.8 나오고요. 얘는 4.4가 되네. 즉, 흡수한 H2O의 질량이 1.8g, 그리고 흡수한 CO2의 질량이 4.4g이 되는 거네요. 자, 그럼 H2O의 질량 중에서 수소의 질량 구해야겠죠? 수소의 질량 구하면 18분의 2를 곱해주면 되겠고, 계산하면은 0.1 곱하기 2니까 0.2g이 수소의 질량이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CO2의 질량은 어떻게 된다? 4.4g에서 몇을 곱하면 44분의 12를 곱해주면 된다. 계산하면 0.1 곱하기 12니까 1.2g이 탄소의 질량이 되겠네. 자, 수소하고 탄소의 질량 구했고, 얘네 둘을 더하니까 몇이에요? 1.4가 나오네. 1.4가 나온다는 건 뭐야? 나머지는 산소다. 3.0에서 1.4 빼면 산소의 질량 몇 나와요? 1.6g 나오네. 각각의 질량비를 구했어요.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쓸게요. 자, 우리 앞서서 탄소의 질량이 1.2g, 수소의 질량이 0.2g, 그리고 산소의 질량이 1.6g 된다 했어. 자, 그럼 이제 얘를 통해서 우리 실험식을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원자량으로 나눠준다. 탄소의 원자량 12니까 나눠주면 0.1, 수소의 원자량 1이니까 나눠주면 0.2, 그리고 산소의 원자량 16이니까 나눠주면 0.1 나오네. 탄소 대 수소 대 산소의 비가 몇? 1대 2대 1이 됐죠? 실험식 뭐로 된다? CH2O라고 쓰면 되겠네요. 자, 이제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X를 구성하는 탄소와 수소의 질량비, 질량비니까 질량으로 따져야겠죠? 1.2g, 0.2g, 6대1 맞습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X 3.0g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 1.6g이다. 맞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 깜짝이야. 고양이가 울어가지고요. 디귿. X의 실험식은 CH2O죠. 디귿 틀렸네요. 자, 결과적으로 맞는 거 뭐예요? 기억, 니은 맞습니다. 3번 되겠죠? 몇 번이었죠, 이게? 44번의 정답 3번이요. 다음 넘어가서 45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반응 용기에 물질 X2와 Y2를 넣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반응 전에 보니까 우리 큰 공이 X고 작은 공을 Y라고 볼게요. 그럼 지금 어떤 형태야? 반응 전에는 X2하고 Y2가 이렇게 따로따로 뭉쳐져 있는 모양이고, 반응 후가 되니까 뭐야? X 하나에 Y가 두 개씩 달라붙어서 화학적으로 반응이 일어났네. XY2가 됐어요. 그죠? XY2가 생기고 나머지 X2는 좀 남아있네. 자, 그럼 얘로 우리 반응식 세우면 뭐가 되겠어요? X2 플러스, 자, Y2가 만나는데 얘가 XY2가 돼야 되니까 숫자 맞춰주면 뭐가 되겠다? X2니까 여기 XY2 두 개가 돼야겠고, 그럼 Y가 총 4개가 돼야 되니까 Y2도 여기 2개가 돼야겠다. 이렇게 반응식 만들어줄 수 있겠다. 자, 이때 보기 보면 기억, 생성물, 얘네가 생성물이 되는 거죠. 생성물의 화학식은 XY2이다. 맞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다음 니은, X2와 Y2는 2대 1의 몰수비로 반응한다. 자, 몰수비 어때요?
반응식에서의 개수비가 되는 거죠. 1대 2의 비로 반응하네. 니은 반대가 되겠네요. 1대 2. 니은은 틀렸고요. 자, 다음 디귿. 반응 용기에 Y2를 더 첨가하면 생성물의 양이 증가한다. 자, 반응 후에 남아있는 물질 보니까 X2가 남아있네. 따라서 우리 Y2를 더 넣어주면 생성물이 더 증가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디귿 맞습니다. 그럼 45번의 기억 디귿 맞죠? 네,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46번 또 볼게요.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반응식 살펴봅시다. 첫 번째 CH4하고 H2O 물이 만나서, 얘가 메테인이죠. 메테인하고 물이 만나서 4개의 수소가 발생을 했고, 그럼 남는 게 뭔가요? 자, 수소가 총 CH4하고 플러스 이 H2O니까 수소 여기 4개, H2가 2개 있으니까 4개죠. 총 8개가 있는데 여기 다 들어갔으니까 가는 뭐가 되겠다? 탄소 하나하고 산소 2개만 남았죠? CO2가 돼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나 보시면은 나 어떤 물질하고 수소하고 만나서 NH3가 있다. 얘 뭐예요? 하버 50법이죠. 하버 50법. 우리 계속 얘기했죠. 질소하고 수소 만나서 암모니아 발생한다. 자,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가는 CO2이다. 네, 맞죠? 니은. 나는 이원자 분자이다. 자, 나는 N2니까 이원자 분자 맞죠? 디귿. 암모니아 2몰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소는 몇 몰 필요해요? 일단 2몰 있으려면 3몰이 필요하죠? 3몰인데 자, 수소 분자예요. 수소 분자 1몰의 수소 분자. 여기 쓸게요. 수소 분자. 분자 1몰의 질량은 몇이에요? 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H2니까 H 하나당 1이니까 2가 돼야겠고 질량은 2g이 되겠다. 근데 총 3몰이 필요하니까 3, 2 해서 6g이 필요하더라. 디귿은 수소 원자 3몰의 질량이 3g인 거죠. 디귿 틀렸습니다. 자, 46번에 그럼 기억 니은 맞으니까 3번이죠. 자, 다음 넘어가서 47번 또 봅시다. 자, 다음은 광합성으로 36g의 포도당이 생성되는데 필요한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우리 계산하기 전에 C6H12O6면은 자, 우리 이 포도당의 분자량은 몇인가요? 이제 보통 계산을 개뗄 때 해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귀찮으니까 포도당의 분자량 정도 우리 간단하게 외우고 갑시다. 분자량 다 계산하면 180 나옵니다. 간단하죠? 네, 외우기도 쉽고 포도당 1몰의 질량, 즉 분자량은 180이다. 36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럼 36g이면 몇 몰이에요? 180분의 36 해주면 6으로 약분하면 30분의 6이고 한 번 더 약분해서 5분의 1몰이죠. 즉 0.2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단계별로 한번 봅시다. 포도당이 생성되는 과정의 화학 반응식을 구한다. 자, 화학 반응식 A, B를 지금 채워 넣어야 될 것 같죠? 이 반응식도 외워주셔도 좋고 아니면 맞추면 되죠. 자, 여기 탄소 6개 필요하니까 A는 6이 돼야겠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6이 되면은 이제 수소양만 맞춰주면 수소양하고 산소양만 맞추면 되겠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산소의 양은 6, 2, 12 플러스 6이죠. 18개 있고요. 그럼 이쪽에 6, 2, 12 있으니까 여기서 6개 나와야겠다. B는 아마 1이 돼야 될 것 같아요. 1이 되는 거 어떻게 맞춰봐요? 수소의 양으로 맞춰보면 되겠지. 수소의 양은 반응물에는 6, 2, 12, 12개 있죠? 생성물에도 1 곱하기 12 하면 10이 나오네. 자, 수소의 양도 다 맞으니까 네, A는 6, B는 1이 되겠고요. 자, 다음 포도당 36g의 몰수 계산한다. 우리 아까 했죠? X가 뭐예요? 포도당의 분자량 계산하라 이 얘기죠. 해볼까요? 한 번만 해봅시다. 그러면 자, 탄소의 원자량 12죠. 12 곱하기 6 플러스 수소의 원자량 1 곱하기 12 플러스 산소의 원자량 16 곱하기 6 해주면 되죠. 72 플러스 12 플러스 계산하면 96. 둘이 더해주면 몇인가요? 84가 되고 둘이 더해주면 네, 180 나오죠. 포도당 분자량 아까 얘기했듯이 180 됩니다. X 180이요. 자, 다음 단계 4. 개수 B로부터 필요한 CO2의 몰수를 계산한다. 자, 지금 포도당의 몰수가 0.2몰 또는 5분의 1몰이 된다 그랬으니까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포도당의 6배가 필요하죠. 개수 B를 보면 자, 포도당의 6배니까 0.2 곱하기 6 하면은 1.2몰이 필요하겠네. 즉 Y의 값은 1.2가 되겠죠. 자, 단계 4는 자, 단계 3에서 구한 CO2의 몰수로부터 부피를 계산한다. CO2가 포도당의 몰수 곱하기 Y는 1.2가 아니네요. 그쵸? 포도당의 몰수 곱하기 Y를 했으니까 Y는 개수 B인 6이 돼야겠네. 계산해서 1.2몰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CO2의 부피는 CO2의 몰수 1.2 곱하기 기체 1몰의 부피, 만약 얘가 0도씨 1기압이다 하면은 22.4리터가 되겠죠. 근데 아직은 뭐 온도하고 기압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부피는 몰라요, 정확히.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제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1단계에서 A는 6이다. 자, 1단계에서 보면 A는 6, B는 1 나왔죠. 기억? 맞습니다. 자, 다음 니은. 단계 2에서 X는 포도당 1몰의 질량이다 했어요. 그쵸? 아까 나왔던 X가 뭐였어요? 포도당의 분자량 얘기하는 거고, 분자량이 곧 분자량의 그람만 붙이면 뭐예요? 포도당 1몰의 질량이죠. 자,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단위 조작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단위끼리도 사실 약분이 돼요. 그래서 X 자체에 180g per 몰이라는 몰 질량이죠. 이게 1몰당 그람수 해서 그람 per 몰로 36g을 나눠주기 때문에 g램이 약분되고, 분모에 있던 몰이 분자로 올라가서 5분의 1 곱하기 몰이라는 단위까지 우리가 곱셈으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화학 1, 화학 2를 할 때는 이렇게 복잡하게까지 얘기를 하진 않고 그냥 단위는 제때제때 필요한 걸 많이 붙여주는 편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생략을 좀 했어요. 사실 얘기할 때는 그람, 몰, 질량, 부피, 이제 입자수 이런 것들의 단위도 사실 정확히 체크를 하면서 풀어줘야 합니다. 자, 다음 D급 볼게요. 3단계에서 Y는 B분의 A다 했어요. Y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개수 B 얘기하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비례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CO2의 몰수 대 포도당 C6H12O6의 몰수의 B가 이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CO2의 개수인 6 대 6이 A였죠. A 대 포도당의 몰수 개수인 B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원하는 식은 외항의 곱, 내항의 곱 하면 B 곱하기 CO2 몰수 이퀄 A 곱하기 6H12O6 몰수 되는 거고, B 넘겨주면 뭐가 된다? CO2의 몰수 이퀄 B분의 A 곱하기 C6H12O6 이렇게 돼서 Y의 값이 B분의 A가 되는 겁니다. 비례식을 세워서. 이거 정도 우리 어차피 1대 6으로 필요한 거 아니까 Y 자체가 6이 되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하는 계산 과정을 생략한 거고요. 따라서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럼 정답 뭐가 되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 되겠죠. 얘가 47번이었죠. 47번에 5번이요. 자, 다음 넘어가서 48번 또 봅시다. 다음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얘가 탄산칼슘이고요. HCl이 염산이죠. 자, 얘랑 만나서 CaCl2 염화칼슘이 생기고, 자, 플러스 H2O가 생기고 나머지 가가 생긴대요. 자, 이거 계산을 해야겠죠. 자, CA하고 Cl 두 개가 만나서 CaCl2로 만들어야 되는데 Cl은 염산에만 있다. 그럼 X 개수 몇이 돼야 돼요? 2가 돼야 Cl2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럼 나머지 수지 맞춰주면 어떻게 돼요? H2O 만들어주고 남는 게 뭐다? 가는 CO2가 돼야겠다. 개수비 다 맞춰보면, 개수비가 아니라 우리 원자 수지 반응 전 반응 후 원자의 숫자를 계산해보면 CO2가 남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는 CO2가 돼야 된다. 보기 봅시다. 기억. X는 2이다. 맞죠? 다음 니은. 가는 CO2이다. 아까 계산해보니까 CO2만 남더라. 맞고요. 디귿. 생성물의 총 질량은 반응물의 총 질량보다 크다? 말도 안 됩니다. 질량은 우리 반응 전후가 일치해야 되죠. 자, 그게 바로 질량 보정의 법칙이 되는 거니까 디귿은 틀리죠. 자, 48번에 기억, 니은 맞습니다. 3번. 다음 넘어가서 49번. 그림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탄화수 CmHn을 실린더에서 연소시키기 전과 후에 물질 조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일단 CmHn을 연소시키면 산소랑 해서 연소를 시키겠죠? 그러면은 CO2도 발생하고 아마 또 뭐도 발생한다. H2O도 발생할 것이다. 근데 CO2는 얼마나 발생하겠어요? Cm이니까 탄소의 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개수가 m이 돼야겠고, H2O 마찬가지로 수소의 개수 맞춰주기 위해서 2분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앞에 이 산소의 개수는 저희가 추측을 못하니까 그냥 이 상태로 두고요. 자, 이때 우리 연소 전후에 그림을 보니까 CmHn을 1몰, 산소를 5몰 넣어줬더니 CO2가 2몰 발생했대. 자, 그럼 CmHn에서 C가 다 1로 갔을 텐데 그럼 m의 개수가 몇이 되는 거다? m이 2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C2H-N이야. N이 아직은 뭔지 몰라. 근데 연소 후를 보니까 반응하고 남은 산소의 양하고 그리고 발생한 물의 양의 비가 2x 대 x, 2 대 1이래. 자, 이런 문제 은근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n을 추측을 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계수 한번 맞춰봅시다. C2H-N이라는 거 알았고 플러스 O2인데 O2의 계수는 아직 몰라요. 얘가 뭐가 돼야 된다. 두 개의 CO2가 나오고 2분의 NH2O가 발생한다 얘기했어요. 즉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여기서 발생한 H2O 이 X몰이 곧 뭐가 된다. 2분의 N몰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즉 EX equal 2분의 N몰이 돼야 되는 거고 X는 뭐가 된다. 4분의 N이 되겠네. X가 4분의 N이 된다는 건 자, 처음에 O2 5몰 넣어줬는데 4분의 N몰만큼 남았다는 거니까 5-4분의 N몰만큼 반응을 했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 O2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5-4분의 N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이때 각각의 수질을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반응 전후에 산소의 양이 동일해야 되니까 5-4n 원자수로 계산할게요. 산소의 원자수 그럼 5-4n 곱하기 2 equal 뭐가 돼야 된다. CO2에서 2개 곱하기 2 하면 산소의 개수 나오고 여기서도 플러스 2분의 n 곱하기 1 계산해주면 여기서도 산소의 양이 나온다 얘기할 수 있죠. 계산해주면 2 분배해주면 10-2분의 n equal 4 플러스 2분의 n이고 2분의 n 넘겨주면은 n equal 4 넘겨주면 6이 되네. n이 6이다. 즉 CmHn에서 n이 무엇이다? 6이다. 즉 C2H6가 되는 거죠. 그리고 x는 각각 4분의 n이라고 했는데 n이 6이니까 x equal 2분의 3이 되겠고 그럼 EX는 3몰, 그쵸? H2O 3몰 발생하는 거고 O2는 2분의 3몰 발생했다.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M은 2이다. 우리 방금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X equal 2이다. X는 우리 2분의 3이라고 계산해서 나왔어요.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연소 전 기체의 밀도분의 연소 후 기체의 밀도는 23분의 12이다. 자, 우리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 그랬어요. 자, 근데 우리 연소 전후로 특별히 들어가거나 빠져나간 기체 없죠. 따라서 질량은 연소 전과 후가 같을 테고 즉 뭐다? 밀도는 어디에 비례한다? 부피분의 1에 비례한다. 즉 부피와 반비례한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어차피 질량은 같으니까. 즉 연소 전후의 부피가 어떻게 변했냐? 얘를 체크하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연소 전후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결국 뭐랑 같다? 몰수비와 같다 얘기했어요. 자, 그럼 연소 전의 몰수는 몇 몰? 6몰이 되고 연소 후의 몰수는 어떻게 된다? 아까 2몰 플러스 3몰 플러스 2분의 3몰이 되니까 2분의 몇 몰인가요? 2분의 13몰이 되네. 자, 연소 전의 부피는 6몰, 즉 2분의 12몰이고 연소 후의 부피는 2분의 13몰이니까 부피비는 몇 대 몇? 12 대 13이 되고 밀도비는 부피비의 반대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부피비면 밀도비는 반대가 해서 13 대 12가 돼야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연소 전에 밀도가 13, 연소 후의 밀도가 1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연소 전의 기체 밀도 13분의 연소 후 기체 밀도 12 되니까 13분의 12 맞죠? 디귿 맞습니다. 자, 그럼 기억 디귿 맞으니까 49번 정답 4번 되죠. 네. 이 부피하고 밀도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란 거, 그쵸? 밀도 이퀄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 보존되니까 질량은 계속 일정하고 밀도는 부피분의 1이다. 자, 이거 이제 유도해낸다? 유도보다는 이제 이걸 도출해내는 과정이 사실 조금 헷갈려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막상 해보시면 크게 복잡한 내용 아닙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50번 볼게요. 자, 다음은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은의 녹을 제거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자, 반응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 자, Ag2S 플러스 Al 했을 때 Ag하고 Al2S3가 되니까 우리 개수만 맞춰줍시다. 자, S가 S3가 돼야 되니까 일단 A를 3으로 놔볼까? 3으로 놓으면 B를 1로 놔야겠죠?
D가 1이 되면 알루미늄은 2개 있어야 되니까 B는 2가 되겠고, 그때 Ag는 몇 개가 돼요? 3, 2, 6개가 돼야 된다. C는 6이 돼야 된다. 자, 개수비 다 맞췄어요. 자, 이때 Ag2S 0.03몰과 반응하는 알루미늄의 질량 물어봤으니까 개수비가 어때요? 자, Ag2S랑 AL은 3대 2의 몰수비로 반응을 해야 되고 0.03몰과 반응하는 AL의 몰수는 얼마가 된다? 0.02몰이 돼야겠다.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럼 몰수가 0.02몰이면 질량은 뭐예요? 0.02몰의 원자량 27이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27 하면 되겠죠. 1몰의 질량이 27g이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0.54g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50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서 아까도 단위 조작, 즉 단위에 대한 얘기를 아까 잠깐 했었는데 여기서도 사실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AL이 지금 몰수가 0.02몰 필요하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럼 0.02몰에 곱하기 원자량이 27이라는 건 몰 질량, 즉 1몰의 질량이 27g이라는 거죠. 그럼 몰 질량이 나오면 27g per 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얘에다 곱하기 뭐라는 거다? 27g per 몰을 해주는 거다. 그럼 몰 약분이 되죠? 그러면 남는 게 뭐다? 0.02 곱하기 27이니까 0.54 하고 g도 아직 안 없어졌으니까 여기 g 붙여줘서 0.54g이 나오는 겁니다. 자, 50번에 2번 되겠습니다.